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수요일에 MBN 뉴스와이드 오늘도 패널 6분 모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들 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좀 시작이 특별한데요. 지난 금요일부터 그야말로 우리 정치권을 강타한 뒤흔들어 놓고 있는 주인공이죠.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최고위원 맞으시죠? 예, 지금 최고위원입니다. 아직은? 예. 그래서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고. 지금 이게 청문회 스타일로 오늘 진행을 하는데 초대 응해 주셨는데 네, 질문이 좀 만만치 않을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포기 의사가 있으시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러면 뭐 억울한 일도 많으실 테니까 지금부터 이게 한 10여 년 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새삼 다시 불거졌죠? 그래서 DJ 비자금 의혹 제보. 그 진실이 무엇인지를 오늘 밝혀드리겠습니다. DJ 비자금 의혹 제보. 그 논란의 중심에 선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입장 그리고 반박.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소명 조사 없었다. 그리고 언론 보도만으로 당원권 정지는 안 된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아무데나 취했다고 몽둥이로 두들겨 팰 수 있나.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얘기긴 한데 이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DJ 정신 훼손했다면 나를 형사 고발하라. 통합과 발전을 위한 길이라면 징계를 수용할 것이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하셨어요. 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 검찰에 근무하다 보면은 제가 근무했던 부서의 특성상 많은 분들을 접촉하고 만나는 건 맞지 않습니까? 뭐 그런 과정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모르지만 저는 뭐 조성영 의원하고 만나서 뭘 이렇게 제가 뭘 자료를 주거나 뭐 정보를 제공하나 이런 건 없습니다. 현대 비자금 사건을 내사하고 수사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계속 그런 양도성 예금 증서나 수들이 입수가 돼 있었어요. 그 자료가 수십 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료 중에 아마 여러 장을 제가 드렸던 기억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성영 전 의원에게 드렸단 말씀이신 거죠? 그분한테도 드리고 저와 같이 이 수사, 내사하는 그런 과정의 정보를 공유하는 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드렸어요. 그 당시에 검찰에 계실 때였나요? 그렇죠. 검찰에 있을 때도 그렇고. 네, 뭐 여러 날이 경과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게 되니까 말이 좀 바뀐 것 같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네네. 뭐가 그렇게 특별히 억울하신지 한 1분 이내로 짧게 소명을 해주시고 예. 바로 이제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청자들이 납득할 만하다. 뭐 그렇게 사건 진실에 접근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어떤 점이 이렇게 지금 제일 억울하십니까? 이번에 이제 징계를 처리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예, 첫 번째 언론 보도에 이어서 예, 두 번째 그날 네, 8일 언론 보도가 되자마자 그날부로 네, 그 즉시 소위 이제 비상징계를 했고요. 예, 이 비상징계를 처리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예, 제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 저에 대한 단 한마디 소명 절차 없이 어떻게 공당에서 예, 그렇게 비상징계까지 하면서 예. 그걸 처리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억울하게 생각하고 과정을 억울하다고 생각하시고 과정뿐만 아니라 예. 그 과정에서 있었던 예. 저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 한 가지만 DJ 비자금 맞아요? 저는 DJ 비자금이라고 특정해서 얘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이켜 보시면 그게 DJ 비자금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측근들이 네. 소위 이제 현대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예. 많은 그런 자금들을 가져다가 쓴 것으로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측근들의 비리라고 생각합니다. 측근 이름이 거기 있습니까? 양도성 예금 증서가 제출하신 게 무기명이에요, 기명이에요?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이제 당시에 예. 무기명 양도성 예금 증서로 바꿨기 때문에 네. 바꿔서 이제 준 것이기 때문에 아마 실명화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바꿔서 누가 누구한테 준 겁니까? 현대에서 나온 비자금이었죠. 현대에서 나온 비자금이라는 대북 거는 송금 과정에서 예, 예. 이제 현대 비자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저기 보면은 누가 예금 준지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무기명이니까 무기명이니까. 이름이 안 나오죠. 네. 누구 건지 몰라요. 근데 그게 모릅니다. 어떻게 현대에서 나온 거라고 확인하셨어요? 당시에는 실제 수사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밝혀진 일이 있기 때문에요. 그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얘기고 그리고 처음에 정보- 주성영 의원한테 갖다 줄 때 저거는 제가 조 의원한테 저걸 준 게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문제된 지금 조성용 의원님이 이렇게 이렇게 언론에 발표했던 그 양도성 예금 증서가 아니고요. 저는 그 전에 경찰에 있을 때 제가 입수한 CD는 지금 조성용 의원님 말씀하신 CD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 그럼 저건 뭐예요? 그럼 저 주성영 의원이 지금 DJ 비자금이라고 폭로할 때 나온 저 양도성 예금 증서는 예. 박지원 최고는 전혀 모르는 겁니까? 그럼 저 자료는? 저는 제가 저걸 주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럼 얘기가 아마 처음부터 이거 완전히 제가 알기로는 네. 저런 것들이 이제 당시에 이제 우리 조성영 의원님은 국회에 아마 이제 그 법사위에 계셨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네네. 첫째 국회 주성영 의원한테 갖다 준 양도성 예금 증서가 저게 아닌데 아닙니다. 저게 아닙니다. 네, 저거를 주성영 의원은 박 최고한테 받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아마 이제 제가 드렸던 그 CD가 여러 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혼동이 됐는지 그리고 또 그 주 의원님도 당시에 국회에 제공되는 제보되는 많은 그런 자료들이 쌓여 있다는 얘기를 저한테 했었습니다. 그거 하나 확인했고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준비된 내용을. CD를 건네준 사람은 전직 검찰 관계자입니다. 전직 검찰 관계자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검찰 출신인데 왜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느냐? 주 의원이 공개한 100억 원짜리 CD의 발행일은 2006년 2월이고 본인의 경우 검찰 퇴직 시기가 2005년 10월 31일이었기에 검찰에 있을 때 취득한 CD라는 제공 시기에 앞뒤 정황이 맞지 않는다. CD를 건네준 사람은 전직 검찰 관계자입니다. 전직 검찰 관계자입니다. 그 100억 원짜리 양도성 예금 증서의 발행일은 2006년 2월입니다. 예. 저는 2005년 10월경 퇴직하였으므로 앞뒤 정황이 맞지 않습니다. 예, 뭐라고 말씀하셨죠? 2005년? 10월경에 퇴직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퇴직 제가 후에 퇴직한 일시가 예, 퇴직 중에 그래서- 받으셨다는 게 아니라 퇴직 후에 중소기업은행 모 부장으로부터 이것을 건네받았다, 제보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주 의원 그런 기억에 사실이 의하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게 왜 그러면 처음에 주성용 의원 만나지 않았다고 말씀했다가 바뀐 건가요? 언제요? 처음부터 지금 저 CD를 가지고 제가 만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저는- DJ 비자금이라고 하는 CD를 가지고 만난 적은 없다. 네네, 그렇습니다. 다른 정보를 제공하느라고 만난 적은 있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이제 지금 주성영 의원님이 저를 만났다고 하는 시점은 제가 안산시장으로 재임 중이었고 예. 그분 국회의원으로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국회의원과 같은 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시장은 자주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딱 우리가 확인된 거는 100억 원이 CD가 저게 한 장인지 두 장인지 뭔지 지금 모르시는 거죠? 어떻게 된 건지 그러면? 그럼요. 갖다 준 적도 없으니까.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예. 제가 그 CD를 제보한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러네요. 범죄 정보 활동을 하다 보면은 예. 그 범죄 정보 간의 특성상 예. 서로 그런 자료가 있으면은 서로 공유할 수도 있고 예. 서로 교환해서 볼 수도 있고 또 상대방으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이런 것이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네. 맞춰보자 라는 의미에서 서로 공유할 수가 있었거든요. 예. TJ 비자금이 맞느냐? 모르는 자료다. 그럼 수사 자료는 어디서 입수했느냐? 이건 질문이 성립이 안 돼요. 여기서 스톱이에요. 일단 지금 말씀이 뭐 질문 1문 1답으로 하시고 1분 이내로 질문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추가 질문 한 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래 제가 설명 두 개 질문할게요. 예. 그런데 그렇다면 그 주성영 의원이 2010년에 박지원 시장이 감옥에 있을 때 박지원 시장을 찾아가서 사정 얘기를 하고 검찰에 사정을 밝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그때 왜 당신은 내가 주지도 않은 CD 갖고 내가 줬다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왜 그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양해를 했어요? 양해를 한 것이 아니고요. 그때는 제가 잘 아시다시피 제가 그 억울하게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국정원에서 만들어낸 나중에 무죄 났죠. 예. 네네네. 네. 그래서 저를 면회를 2번 왔더라고요.
두고 나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검찰에 조사받을 때 국회의원한테 뭐 돈을 준 게 있으면 하나만 부르라는 거예요. 저를 징역을 12년을 구형해 놓고 한 3개월 정도 면회 금지 시켜놓고 그 추운 겨울에 저를 불러놓고 계속 그렇게 수사를 할 때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시점에 아마 주성영 의원님도 아마 속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좀 걱정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지 않았겠어요. 그때 와서 뭐 그런저런 CD 얘기를 잠깐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지금 문제된 CD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았고 제가 검찰에 있을 때 그리고 나와서 주었던 지금 현대 비자금 사건과 관련된 CD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당신이 알아서 그 부분 하나만 더. 그다음에 그 주성영 의원한테 이제 일단 다른 CD 이렇게 주면서 이거를 DJ 비자금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DJ 측근 비자금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상당히 큰 차이거든요. 예. 근데 사람들은 다 이제- DJ 비자금이라고 그랬다고 알고 있어요. 아니요. 이제 현대 대북 송금 사건 이제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DJ 대통령의 측근들이 뇌물로 받았다는 그런 첩보도 있고 정보도 있고 하는 이런 정보다. 결국은 이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면은 근데 측근이라고 그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거든요. 네. 그 측근이 누구예요? 그래야지만 사람이 그 사람들이 DJ 비자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측근 비자금이었구나. 이걸 믿어주지. 지금 그런 식으로 얼버무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버무리는 게 아니고요. 누구예요? 지금 그 측근들이 다 살아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예. 정치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배지 달고 있지요. 있어요? 예, 예. 그럼 얘기하셔야 돼요. 이미 그거는 이제 수사 기록을 통해서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근데 왜 그분들은 안 잡혀 들어가지? 지금 말씀은 2006년 2005년 10월에 퇴직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6년 2005년 10월에 퇴직했죠. 2005년 10월 그리고 2006년 2월에 발행된 DJ 비자금이라고 하는 CD는 갖다 준 적도 없다. 그렇게 지금 확인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예. 그러면은 2005년 이전에 현대 관련 현대 발행 CD, 현대 그룹에서 네네. 발행한 CD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신 겁니까? 당시 자료들을? 수사의 과정에서 일부 확인된 것도 있고요. 일부는 지금까지도 아마 확인이 안 되고 네.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 네. 이 시장. 자, 중요합니다. 지금 그럼 2006년도의 CD가 아니라 2003년도의 CD를 지금 주성영 당시 변호사한테 줬단 얘기예요. 주성영 씨는 그 당시에 바로 그 현직이 아니고 검사직을 그만두고 무렵에. 변호사로 예, 그 무렵에 그만두신 걸로 있었습니다. 알고 자,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CD는 누가 발행했죠? 2006년도 CD는 중소기업은행 발행입니다. 2003년도 것은 현대에서 나온 겁니다. 현대에서 나왔다. 그럼 저기 발행은행. 만기가 되면은 발행은행. 어느 은행에서 그걸 받을 수가 있냐고요? 그 발행한 은행에서 받은 무슨 받는 은행이요? 거죠. 제 기억으로는 네. 아마 그 서초동에 있는 네. 그 은행 이름을 얘기해도 됩니까? 뭐 중소기업은행 이미 예, 나왔 예, 예. 2006년도 나왔. 예, 예. 국민은행 계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짜리였죠? 그때는 이제 10억짜리, 1억짜리, 50억짜리 이런 식으로 전체 많은 자료들이 규모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여러 개가 그럼요. 있었다. 그럼 넘긴 거는 몇 억짜리였죠? 주성영 변호사한테 넘긴 이제 거. 넘긴 거는 10억짜리도 있고요. 10억짜리를 예, 예. 줬고. 그다음에 자, 마지막 질문. 만기는? 이 CD의 만기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죠. 만기는 기억 못 하시고. 자, 그러면 요거는 아까 이어지는 질문이라 제 질문을 네, 하나 예,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박지원 최고위원이 최근에 해명할 때 표현하셨던 그 존경하는 김대중 선생님, 김대중 대통령 이 부분들이 굉장히 진정성 있게 들렸어요. 저도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국민의당의 최고위원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제 질문은 이겁니다. 언제부터 존경하셨죠? 네? 언제부터 존경하셨죠? 저는 그분이 이제 그 젊은 시절에 예, 예. 대통령에 출마하신 그 때부터? 경우가 잘 있었지 예, 여러 번 예, 있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때부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존경하셨군요. 예, 예. 자, 그런데 제가 좀 의문이 가는 게 있어요. 자, 검찰 수사 기획관이셨잖아요. 기획관이 아니고 저는 이제 예. 범죄정보 담당 정보관이셨죠. 정보관이었죠. 자, 정보관이셨을 때 지금 현직에 계실 때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2003년도 이 CD가 어쨌든 이것이 언론에 나간다거나 혹은 밝혀지면 존경하는 김대중 선생님한테 또는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 당시 전 대통령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 불리하다고 생각하세요? 불리할 수도 예, 있지만 불리할 수도 저는 있는데 근데 그거를
검사도 아니고 검사라면 수사를 위해서 넘길 수 있는데 검사도 아니고 사실은 그 변호사예요. 그 당시에 주성영 변호사한테 네. 굳이 넘길 이유. 그게 아무리 무슨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뭐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더라도 이해가 이제 되지 않는데? 2003년도에 발행을 했지만은 그 CD가 2004년, 2005년 그리고 또 그분 나가고 난 후에 국회의원이 됐을 때도 제가 꾸준히 이제 그런 그 CD에 대한 의혹은 계속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던 CD 중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혹의 대상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한 적은 있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팩트를 맞춰주시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유리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대구 출신의 앞으로 한나라당에 갈 수도 있을 변호사한테 굳이 이것을 맞출 이유? 그만큼 주성용 변호사가 많은 또 정보를 주셨나요? 그렇게 그분은 교환할 수 이제 있을 정보를? 공안통이셨기 때문에 네. 다양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저는 범죄정보관의 특성상 전국에 있는 뭐 검찰청을 상대로 한다든가 또는 다른 범죄 정보망 또 정보원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 왔기 때문에 굳이 대구뿐만 아니라 뭐 전주도 갈 수 있고 박상병 뭐 광주도 갈 수 있고 저 박사 전국 준비해 어느 주시죠. 절로 곳을 넘어가도록 다니면서 정보 수집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종훈 실장 얘기는 왜 그걸 그 당시 야당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네, 그렇죠. 근데 여당이죠, 여당. 그때는. 당시 여당의 국회의원이 될지도 모를 굳이 그 사람, 그냥 변호사한테 대구 왜 출신 갖다 변호사한테 줬냐? 여기저기 그걸 갖다 굳이. 준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여기저기 여기저기 했다는 얘기 그냥? 같은데?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2003년이 뭐 야당이 다음 질문에서 답을 계속 해주세요. 저기 박상현 박주원 최고위원은 그 주승용 전 의원하고는 이때 처음으로 알게 된 겁니까? 아니면 그 뒤에 대급에 계시면서부터 그 이전에도 이제 검찰에 근무하면서부터 오래 전부터 서로 알고 이제 있었던 겁니까? 검사들하고 수사관의 관계는 그래 됐어요? 같은 식구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정보가 주원이 바꿔니 하면서 이게 예, 공유가 예. 된 거네요. 자, 제가 보좌관은 모른다고 답변한 걸로 인터뷰가 돼 있고. 근데 대검 주의원 범죄정보관이라고 보좌관. 하시는데요. 네. 대검 범죄정보관이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인지 그 얻고 난 다음에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공유하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애청자분들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시청자들은. 그거 하나 하고. 그리고 밑에 있습니다만은 이거 지금 DJ 비자금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좀 중요한 거거든요. 예. 어느 순간에 지금 재판 판결문에도 DJ 비자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나온다 그래요. 지금 보지 않았습니다만. 나온다 그러고. 지금 언론에서도 전부 다 DJ 비자금이라 그래요. 그럼 이것을 DJ 비자금이 어떻게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듣도 DJ 보도 비자금이 아니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닌데 네.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DJ 비자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게 낙인 찍힌 것인지 박채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뭐 아까 예.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이제 현대 대북 송금 사건 당시에 이제 나왔던 그런 양도성 예금 증서잖아요. 그러면은 그 양도성 예금 증서가 현대에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현대에서 나온 돈은 그러면은 북으로 송금을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자금들의 일부가 비자금으로 조성이 돼가지고 정치인들이 다 받은 걸로 수사가 됐고 배달료로 빠졌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DJ 비자금일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들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그렇게 아마 인식할 겁니다. 제가 굳이 DJ 비자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예. 대북 성공 과정에서 나온 자금을 수사를 하고 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측근들이 받았다. 그리고 계좌번호까지 나오고 예. 그 계좌번호를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누구의 측근이다 예. 네. 하면 자연스럽게 그러면 정확한 개념은 DJ 비자금이 아니라 대북 송금용 비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얘기네요. 현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해야 않았습니까? 되겠- 현대 쪽에서는 현대 비자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정몽원 회장님도 그 당시 이 마무리해 비자금은 주시죠. 그러면 대검 정보관들이 다 관련된 내용을 추적하고 있었습니까? 역할이라고 하는 아니요, 것이? 이제 저희들이 정보 수집하는 부분이 있고 수사팀에서 직접 은행을 다니면서 추적하는 추적팀이 있고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가끔 뭐 그쪽 정보도 또 요새도? 듣기도 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 또 주기도 하고 요새도 대검에 정보관 하는 분들이 이렇게 들고 다녀요? 정보를? 뭐 이런저런.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제 가지고 뭐 다니면서 이제 뭐 첩보 수집도 하고 내사도 하고 하지요. 은근히 첩보 수집인데 첩보를 갖다가 다른데 흘린 거 아닌가 싶어서. 그건 흘린 건 아니고요. 흘린 건 아니에요. 그럼요. 예. 만약에 예. 그게 이제 제가 뭐 그걸 가져다가 현역 당시에 누구한테 그걸 주고 뭐 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기밀 유출 아닙니까? 정보 유출 줬다면서요, 아닙니까? 아까. 아니 그거는 정보 공유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게 맞는지 정보 공유를 왜 해요? 같이- 민간인하고.
민간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민간인이잖아요. 주성용 저 아니 그때 변호사 그거는 했다면서요. 현직에 나온 후에 제가 이제 저기 뭐 몇 가지 또 자료를 드렸으니까 그분이 현직에 나가고 난 자, 후에 그러면 국회의원 시절에 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뭐 정보를 수집하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주성영 의원은 하필 뭐 그 당시 한나라당 출마를 하기 위해서 대구로 내려가신 분인데 그 외에 당시 열린우리당이나 노무현 정부에 관계된 분들하고도 정보 공유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특정은 뭐 열린우리당 의원들하고 그 박범계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그쪽 관련된 뭐 여야 할 것 없이 이렇게 좀 접촉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여야 할 것 없이.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성영 의원이 말하는 한나라당이었다면 이쪽 당시 여당 제가 쪽에 누가 하고 그분들 이름을 얘기하는 건 적절치가 않네요. 적절치 않습니까? 예, 많이 만나고 다녔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하필 왜 그러면 2005년에 그만두고 2006년에 한나라당으로 출마하게 되시냐 이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인 거죠 결국.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럼 예를 들면 야당의 혹은 어떤 중립적인 변호사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주성영 의원만 계속 그 관계를 맺어온 이유가 그렇지 뭐냐? 않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 내가 어린아이가 아무데나 시했다라고 했다면 아무데나라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정보를 수집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예, 저는 대검에서 그만둔 무렵에 네. 당시에 송광수 총장님도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고대 법대에서 우리 승인 아래 그 강의를 했었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제가 고대 대학원에서 지방자치법을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제 전공이 공법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 정치적인 꿈을 실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을 때였던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그때 심각한 마침 이제- 거죠. 집현장 씨 출마를 염두에 두면 당연히 누가 시장 나가는데 라인을 만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 제가 당연히 공부도 하고 네. 제가 뭐 저 필요한 제가 사람도 그래서 만나고. 제가 왜 그러면 얘기 나왔길래 예. 제가 추가로 하나 여쭤는데 네. 저희 이 자유한국당 과거 한나라당이 상당히 이제 명예훼손이 가는 상황을 또 하나 만들고 계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DJ 비자금이냐, DJ 측근 비자금이냐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 지금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정보를 한나라당에 주고 시장 공천을 받았다고 지금 다 얘기하고 그 언론에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명예와는 별개로 우리 한나라당이 그런 당인가? 정말요. 그런 명예가 지금 한번 시추되고 생각해 있어요. 보세요. 한나라당 공심위가 경기도당에 구성이 됐습니다. 경기도당 공심위를 거쳐서 치열하게 경선 과정을 겪었고 경기도 내에 있는 31개 시군 중에서 그 당시에 두 군데만 중앙당 심의위원회까지 올라갔습니다. 아, 그거는 그 과정이고 네네. 2005년 10월에 퇴직을 하면서 출마를 염두에 두지 않았으면 2006년 6월 선거에 어떻게 준비를 해서 나갑니까? 아니요. 출마를 염두에 뒀다는 것보다도 방금 전에 그때 지방자치력 마침- 연구하면서 저는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나갈 준비를 했다고 방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런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이번에 선거가 있는데 한번 출마해봐라. 그냥 그리고 저기 이번에 출마하지 않으면은 또 4년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저는 그래 출마를 실제적으로 다 하나 더 결심했죠. 여쭤보겠습니다. 국회의원하고 수집 정보관이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정보관이요? 예. 어느 국회에 정보관이 국회의원하고 정보 제가 수집을 공유를 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회에 가면은 검찰청에서 파견 나가 있는 검사도 있고요. 아니 예. 검찰청에 파견된 검사가 아니라 예, 예. 현직 국회의원하고 정보 수집관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나누냐고요. 그게 정상적입니까? 그렇게 이제 현직 국회의원 그때는 제가 정보 수집관이 아니었잖아요. 퇴임 후에 내가 가서 만나고 하는 알고 있던 자료를 쌓아서 아니 알고 있던 줬다? 자료를 그쪽에서도 많은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어느 쪽에서요? 아니 그 우리 주성영 의원님도 캐비넷에 예. 많은 그 자료가 많은 있다고 자료를 왜 하더라고요. 민간인한테 아니, 공유를 합니까? 아니, 현직도 아닌데? 퇴직한 분이 그 자료 퇴직도 구해다가 아닌 어디다 퇴직한 써먹으려고 분한테 정보를 구하러 정보를 다니고 공유합니까? 알고 아니요, 있던 제 정보를 제가 주고. 구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죠. 그분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현직이 있었어요. 아닌 사람한테 국회의원이 정보를 공유합니까?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잠깐만요. 아니, 준비된 천만에요. 내용 지금 얘기가 이제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 주성영 전 의원 보좌관 얘기 잠깐 듣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연 화면입니다. 2006년 초쯤 주성영 전 의원이 박주원 씨로부터 받은 자료 중에는 DJ 비자금 외에도
당시 여당 의원들에 대한 제보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건, 정동영, 문희상, 유시민 첩보 메모들은 당시 주성영 의원이 박주원 씨의 강남 사무실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박주원 씨가 DJ 비자금 의혹 자료를 주성영 전 의원에게 준 적 없다고 한 말은 100% 거짓말입니다. 당시 박주원 씨는 검찰에 퇴직하며 들고 나온 각종 정보를 컨테이너 박스에 복관해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가 어디에 있는지는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2006년 박주원 씨가 의원님을 뵙고 싶어 하자 주 의원은 박주원이 누구냐고 물었을 정도였습니다. 박주원 씨는 의원실로 찾아와 DJ 비자금 이야기부터 꺼냈고 주 의원은 검찰 특수부 선 후배를 통해 박주원 씨를 알아봤던 것으로 압니다. 반박하실 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예. 저는 2006년도에 안산시장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지금 2006년에 제가 지금 보좌관님이 지금 얘기하는 대로 예. 2006년에 처음으로 거기를 찾아갑니까? 그 전부터 알고 지냈던 분을? 안 그렇습니까? 전부터 알았어요? 그 전에 대검에 검찰에 근무할 때부터 알던 누구냐는 분인데. 그랬다는데? 누가? 주성영. 저는 가서 그렇게 한 그 적이 주성영 없어요. 의원을 왜 만나고 다녀요? 그 양반 아니, 몰라서 그래요? 지금 박주원 최고 얘기로는 예. 주성영 전 의원 보좌관의 말은 거짓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럼 제가 국회 뭐 여러 사람 만나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함순희 이렇게 의원님도 계셨고 저와 검찰에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 양측의 주장이 자꾸 엇갈리는 내용을 확인하다가 시간이 아깝고요.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성영 의원 또 보좌관, 전직 보좌관 또 국민의당 관계자 등 누구라도 관련자들이 반론하시겠다고 하면 그 반론권은 저희가 보장하면서 인터뷰를 이어가겠습니다. 서영호 소장님 해주실래요? 예. 그러니까 박지원, 정동영, 유시민에 대한 첩보 자료가 있다라고 하는 주성영 전 의원 보좌관의 인터뷰는 거짓말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뭐 그거는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저는 예, 그러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박주원 최고께서 당의 호남계 의원 중진들의 음모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음모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실제 15일 당무위원회에서 주성영 의원과 나눈 녹취록을 공개하겠다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금요일. 그러면 예. 15일 당무회는 징계를 결정하는 회의예요. 네. 그렇다면 징계를 결정하기 전에 여론을 바꾸고 그리고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는 이 녹취록을 언론에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여론이 바뀔 거 아닙니까? 공개도 해야 되겠지만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녹취록 아닙니까? 이것을 방송에서 함부로 하는 것보다는 당무위원회에서 이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 의견을 표시한 적이 없습니다. 저에 대한 어떤 소명이 없었어요. 당무위원회 개최가 되면 그 자리에서 제가 소명을 하고 이 내용이 이렇다는 것을 제가 오늘 좀 녹취를 다 해놨으니까. 아니, DJ 비자금 설도 다른 당에 제공하신 분이 이런 걸 고민한다. 그 두 번째 그러면 제가 보는데 지금 그 얘기 단정하지 마세요. 네네, DJ 비자금 이라고 안 CD는 그랬잖아요. 갖다 준 적도 없고 예, 오케이. 언급한 적도 없다는 게 지금 본인의 자, 이것을 생각입니다. 언론에 보도한 모 일간지에 대해서 법정으로 고발하셨습니까? 이거 검찰에 고발해야지 실제 이 문제가 진실이 규명될 텐데. 네, 제가 좀 반론하겠습니다. 처음에 12월 6일 날입니다. 그 언론의 모 기자가 저한테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진실을 말씀해 주시면 박 최고위원님이 기사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당 최고위원인 박 의원님이 DJ 비자금서를 퍼뜨린 분으로 언급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짓이죠. 지금 본인 주장으로는 이 말은 거짓이에요. 당연히 거짓이죠. 그래서 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보냈습니다. 답변 네. 전문도 여기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그 간단히 그냥 아니라고 해석했죠. 저는 비자금서를 함부로 퍼뜨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아니고 네. 세월이 흘러 기억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수사관 출신입니다. 예.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물어보시려면은 예. 당시 비자금 사건을 덮은 검찰총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라는 취지로 답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나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요. 네. 그런데 보도가 나왔어요. 그냥. 아니 보도가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안 된다. 예. 그래서 전화도 통화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저한테 또다시 무슨 문자가 왔느냐면은 예.
이렇게 보도를 하겠습니다라고 저한테 이제 와서 그럼 어떤 보도를 할 거냐 했더니 이렇게 보도를 하겠다. 지금 보세요. 7일 전직 사정당국 관계자는 내용 이렇게 취재원을 그냥 하면서 그렇게 밝히고 보도하겠다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소설 썼다 이 말씀이시네요. 완전히 이래서 지금. 그렇죠? 대화소설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고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그 언론하고 그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해서 법정 대응을 하셨냐고. 아니, 그러니까요. 네. 제가 이제 제 얘기도 들으셔야죠. 네네. 법정 대응이라는 게 막 금방 뭐 고소를 하거나 고발하거나 해서 되겠습니까? 정확한 내용을 알고 그 다음 날 한번 내용을 들어보세요. 그 다음 날 보도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 전직 그 사정 당국자라고 이렇게 전날은 저한테 이렇게 보내놓고 그 다음 날은 현직 사정 당국자가 이렇게 한 기억시라고 아주 특정까지 해가지고 김신지, 강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보도를 함으로써 이 전날 저한테 주었던 내용과 그 다음 날 보도한 내용을 비교하면은 이거는 팩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현직에 있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오해를 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검찰청이 뭐냐면 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니 중요한 그거는 얘기입니다. 의혹에 대해서 보도는 할 수 있는 거죠, 저 서 변호사.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의혹 제기 차원에서 보도된 거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모시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서 변호사. 저도 이게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법적으로요. 일단 이게 그 주성영 의원한테 준 자료 있잖아요. 이게 그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지더간 비밀은 맞죠? 수사 과정에서 이제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이게 우리 형법 127조에 보면 직무상 지더간 비밀은요. 공무원에게 공무원일 때만 비밀 준수하는 게 아니고 평생에게 무덤까지 비밀을 가져가야 되죠. 공무원이었던 자도 바로 이게 자료를 누설하면 비밀 침해 누설죄가 되죠. 압니까? 현직에 있을 때는 당연히 공무상 기밀 누설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현직 아니고 공무원이었던 자도 되니까 이게 무덤까지 비밀을 가져가야 되죠. 정보관이니까 그 정도는 알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당시에 그런 맞죠, 일단 자료들은 법은. 제가 이제 여의도라든가 그거를 증권가라든가 때문에 물어볼게요. 자, 그럼 이게 정보를 공유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 이게 정보원끼리 내부 직원끼리는 공유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이게 주성영 뭐 의원이든 변호사든 외부인하고 이거는 이게 공유하면 이거는 정보 누설 아닙니까? 네. 맞죠? 그러니까 제가 현직을 그만두고 나가서 이제 주 의원을 이제 국회의원 신분으로 제가 만나서 얘기할 때는 그분도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많았고 저도 자료가 아니 아까 2003년도에는 현직에 계셨고 2003년도에 주성영 변호사였어요. 그때는 그렇죠. 정보 교환으로 CD를 2003년도에 넘기셨습니다. 2003년도에는 이제 넘긴 것보다는요. 그러니까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돌려봤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정보관이 아닌 이게 외부인한데 재직 중에 이게 지더간 비밀을 누설하면 바로 이게 공유하면 이게 범죄 아닙니까? 그건 나중에 제가 퇴임한 이후에는요. 많은 곳에 이렇게 흘러다녔고 돌아다닌 그런. 그럼 이게 정보관은 재직 중에 비밀을 퇴직 후에는 마음대로 다 이게 공유하고 뿌리도 됩니까? 뿌린다는 것보다 뿌리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그럼 이게 주성영 의원한테 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요. 서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정보도 있었고. 그러니까 퇴직 후에 정보를 공유해가 받으면 뭐합니까? 이미 퇴직했는데. 아니, 사석에서 뭐 그런 CD들이 이렇게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는데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것을 이 서초동 일대에서 세탁을 하려고 변호사 사무실이라든가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무장 등을 통해서 그걸 뭐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돌리고 하는 것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 그런 것들은 제가 중간에서요. 저기 서 변호사님이 저 의문 제기한 것을 확인을 할게요. 주성영 의원과 친분이 있었던 건 몇 년도부터입니까? 검찰에 뭐 있을 때니까 그분이 이제 서울지검 공안부에도 근무하고 할 때니까 오래됐죠. 예, 그 전에 그러니까 이미 퇴직 전에도 네네, 많은 그렇습니다. 기밀이 오간 건 맞죠. 기밀이 오가기보다도요. 그분은 또 공안통이고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세간에 떠도는 말을 이렇게 전했다. 뭐 서로 전하고 듣고 얘기 있다. 듣고 만나서 식사도 거기까지는 하고. 좋아요. 근데 서 변호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밀 누설죄가 적용되려면 정확히 사본이나 무슨 자료가 넘어갔어야죠. 그렇죠? 넘어간 건 맞죠. 자료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현대비자금 자료는 넘어갔잖아요. 현대비자금 자료가 이 CD가 그러면은 정보관 하실 때 취득한 CD예요? 아니면 그 정보관 그만두고 취득한 CD예요? 뭐가요? 이거 2006년에 발행된 게 모른다잖아요. 잠깐만요. 아니, 이거 말고 누구죠? 현대비자금?
현대비자금 CD 준 거. 그거는 자기 근무할 그러니까 때. 그 CD는 그때 제가 입수됐고. 그러니까 근데 근무할 입수된 상태에서는 네. 이게 현대비자금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거기 네? 써있도 않는데 모르죠. 누구 건지. 그럼요. 누구 건지 모르니까 네. 당연히 그것을 확인하고 내사하기 위해서는 다니면서 야 이거 어디서 금융감독원도 가고 또 이게 진짜 발행된 CD인지 아닌지 확인도 하고 네. 또 주변에 아는 사람들 통해서 또 그런 정보통 등을 통해서 예. 이게 맞는지 한번 좀 검토해달라고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주성영 변호사는 공안통이에요. 네. 특수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CD를 들고 이게 과연 어디서 어떻게 되는가를 물으러 다니려면 최소한 특수통 검사 출신한테 묻는 것이 공안통 검사한테는 도움이 안 되잖아요. 특수통한테도 묻기도 했죠. 예. 근데 굳이 공안통이었던 주성영 변호사한테 그 CD를 갖고 어떤 그분이 이제 의미가 공안통이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공안 쪽에 특히 정치권 쪽에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도 서로 개인적으로 교환할 수 있고. 이제 경계가 만나서. 지금 애매해져 버렸어요. 지금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면은 지금 보신 분도 계시니까 DJ 비자금 CD 갖다 준 적 있냐? 없다. 그리고 그건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오늘 확인했어요. 그건 맞으시죠? 네. 예. 그리고 주성영 의원은 검찰 때부터 이미 수사관으로 일할 때부터 주성영 검사 때부터 알고 있었고 네네. 수시로 여러 가지 돌아다니는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정보를 수시로가 교환했다. 아니고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필요할 때 활동할 가끔 때마다. 연락도 하고 그랬죠. 네. 그리고 현대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얘기했고 그게 이제 현대 비자금이다. 처음에 입수할 때는 그게 이제 현대 건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어디 건지 이제 그렇다는 뭐 현대 비자금 거기서 같다. 나온 뭐 그러면서 얘기하고 그런 정보가 이제 있었으니까 이걸 주고받았다까지.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네. 그리고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녹취록은 확인이 지금 되지 이제 않았습니까? 녹취록은 당무위가 열리는 금요일 네네. 당무위원회에서 네. 공개하시겠다. 그렇습니다. 예, 자신 있어요? 녹취록 공개하면 뒤집어져요? 지금 뭐 제 가방 속에 오늘 받아왔습니다. 녹취록. 근데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죠. 녹취록을 받아와요? 녹취록 사무소에서. 녹취록 거를. 아, 그래요? 그럼 주성영 의원 곤란해지겠네요? 아니요, 곤란한 게 아니라 그 내용 안에 네. 이제 지금 이런 것들을 다 반박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하나 좀 할까요? 아니, 누가 다 하셨어요? 한 번? 저는 이게 법조문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예, 서 변호사 마무리하고 제가 박수. 예, 법조문에요. 공무원 또는 이게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지덕한 비밀을 누설하면 죄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 그 최고위원님은 공무원 때 직무상 지덕한 비밀을 물론 이게 퇴직 후에 누설했다 하더라도 저는 이게 제가 보기에 범죄가 돼요.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범죄 된다 봅니다. 그건 뭐 어쨌든 그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좀 논란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국민의당 차원에서 이제 금요일 날 당무위를 통해서 이제 징계를 논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에서 박주원 최고위원은 뭐 사실상 통합파라고 봐야 되겠죠? 통합하고 또 국민의당도 지금 당내 논란도 통합이냐 아니냐 논란도 많고 가야 할 길이 뭔데 이런 논란 자체가 사실은 박주원 최고위원님 네. 당에도 사실 도움이 안 될 것이고요. 더더욱이 이제 그렇습니다. 박주원 최고께서 말하고 있는 통합에도 이 문제가 오히려 반통합의 빌미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박주원 최고위원께서 정치적으로 당과 당의 이 지도부의 통합 행보를 위해서는 최고위원직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국민의당 그 통합 바른당과의 통합 연대를 계속 저도 주장을 했고요. 실제 우리 경기도만 봐도 우리 많은 위원장들이 거의 60, 70%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누차 그런 발언을 했고 하는데 이제 통합 반대파나 이런 쪽에서 계속 지금 딴지를 걸고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갑자기 10년 전에 있었던 오래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이것을 이 잣대에 들이밀면서 뭐 지금 공격을 해오고 있는 것은 분명히 어떤 저희가 있었다는 저도 것을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거는 그거고. 예. 그거는 내부적으로 앞으로 이제 뭐 법적이든 또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서 진실을 밝혀낼 것이고. 저는 이제 최고위원직의 명예를 위해서 뭐 사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른정당과 통합을 위해서 영원함이 하나가 되고 동서화합의 어떤 교두부 역할을 할 수가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사퇴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용주 의원을 일단 이제 그 지목을 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 내용 잠깐 듣고 답변 구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현장에 있던 모 의원님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강력히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마치 그 순간을 기다렸다
있었다는 것이 말입니다. 누굽니까? 청취자들께도 좀 알려드릴 의무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모 의원님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모 의원님이요? 이게 좀 수수께끼처럼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냥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우리 이용주 의원입니까? 예. 아, 이용주 그렇습니다. 의원. 예, 예. 이용주 의원. 하지만 저는 그 경향신문의 기사 내용과 기사의 보도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도 없고 저뿐만 아니라 호남 중진 의원들이 경향신문 보도 관련해서 기자를 만났다거나 한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 이번 사태의 음모론의 근원지로 저를 주장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 그 자리에 있었던 어느 분이 이용주 의원님이 가져온 주성영 전 의원의 명예훼손 판결문을 바탕으로 네. 비상징계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해서 알게 된 것이어서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판결문 입수 경위를 확인하면 아마 될 것입니다. 예. 오해가 있었다면은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예. 당대표가 일단 긴급 징계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헌 당규상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당원권 정지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당원권 정지 절차를 취하고 그렇게 되면 최고위원 직위는 자동으로 할 수 없는 정지되는 상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최고위원 사퇴 조치까지 취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관련자들과 전화 통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누구 말이 사실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눴고 이릉의 지금 심증은 지금 언론 경향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맞을 가능성이 진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으시겠는데요. 그리고 지금 저 잠깐 우리 이 실장 이종훈 시장으로 갈 텐데 그거 한 가지 왜 아무도 안 물어보세요? 제가 아니 저거 하나. 이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지나가다가 겨울에 고드름 떨어져서 뒤통수 맞은 격이잖아요. 본인은. 근데 뭐 왔다 갔다 안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좀 애매해요. 주성영 의원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뭐 자료가 전혀 넘긴 적이 없다고도 볼 수도 없고 이게 아주 애매해요. 그런데 그 이용주 의원을 걸고 들어가시더니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박지원 의원을 걸고 들어가셨어요? 걸고 들어간 게 아니고요. 아니, 좀 말씀이 좀 그랬네. 이용주 의원님께서 현대비자금 왜 어제 그저께인가요? 언론을 통해서 그 번지수가 틀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요. 이제 번지수를 그분이 알려주셨어요. 네? 번지수를 알려주셨다고요. 누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용주 의원님이 박지원 대표 지시로 그렇게 했다고. 아,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그분이 박지원 대표, 그 박지원 대표님에 대해서 제가 뭐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음모나 그런 공작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게 점점 근데 복잡해지네요. 지금 이게 아직도 지금 뭐, 사람들 사이에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박지원 최고가 보통 크게 강하게 액션을 취하지 않는 뭐 박지원 최고는 DJ 비자금 CD를 깠다라는 것이 그냥 일반화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반대 그게 아니다. 나는 DJ 비자금이 아니라 DJ 측근 비자금, 현대 비자금을 깠다. 이거를 본인이 확실하게 사람들한테 어필하려면 본인이 주성용 의원한테 준 그 CD 있죠? 그거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거를 지금 까세요. 그래야만 주성용 의원이 저 흔든 거하고 박지원 최고가 주성용 최고한테 준 거하고 다른 게 확인되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제 본인한테 계속 불리한 상태로 그러니까 DJ에게 치명적인 오점을 입힌 사람으로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제 제 얘기는. 네, 답변 주세요. 그 DJ라고 제가 특정하지 않았었고 당시에 이제 그 사건을 이제 내사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자료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양도성 예금 증서들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게 제가 이제 그 받은 그 자료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밝혀지지도 않았지만은 나중에 제가 퇴직 후에도 제가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정몽원 씨 돌아가시기 전날 같이 있었다며요. 예, 그러니까 그날 제가 들은 얘기도 있고요. 그때 들은 얘기가 정 회장님으로부터 들었던 얘기는 측근들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분명히 얘기 들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양도성 예금 증서로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줬다고까지 얘기 지금 들었어요. 잠깐만요. 지금 저 얘기가 지금 다른 방향으로 자꾸 확대되면서
지금 이렇게 되면은요, 이게 허위 사실이거나 아니면 명예훼손 관련된 거 책임지셔야 됩니다. 네. 박최고께서. 네네. 그리고 지금 뭐 여러 사건들이 참 우리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그러니까 오늘 이거 지금 차명진 전 의원 지적이 맞으세요. 저 CD는 내가 준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거 내가 준 거는 이거다라고 내놓으시던가요? 아니요. 그게 네. 제가 준 거는 제가 그거를 지금 올해 10년이 넘었는데 그걸 제가 제 기억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어느 은행 거라는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럼 어느 은행 건지 가서 다시 은행에 가서 그거 다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도 예. 보관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보관 거 찾아보면 되죠. 국민은행 네. 저기 그 서초동에 있는 네. 지점에 교대역 지점인가요? 제 기억으로 거기서 발행한 거다. 뭐 등등입니다. 그리고 아까 뭐 측근이 역삼동 측근이 누구예요? 누가요? 측근. 아니 그거 자꾸 얘기 아니 지금 DJ 비자금 깐 사람으로서 이제 격서에 오명을 남기신다니까. 아니요. 수사 과정에서 밝혀야 할 문제고. 그리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 아까 이종훈 시장이 먼저 기회 제가 드린다고 그래놓고 좀. 자, 아까 동영상을 보면 박지원 최고위원을 조금 이렇게 좀 괴롭히는 사람들이, 괴롭힌다는 표현 좀 이상합니다만, 예. 이용주 의원, 또 김경진 의원입니다. 근데 다 검찰 출신들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검찰 출신, 뭐 이게 지금 주성영 의원만이 아니라 사실 이분들도 다 옛날에 보신 분들 아닙니까? 많이 이제 들어서 알고요. 그러니까 같이 근무는 하신 적이 확실히 없고요.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자, 이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자, 지금 한나라당 출신이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으로 왔단 말이죠. 네네. 국민의당으로 오게 된 어떤 계기, 누가 영입을 하셨나요? 영입한 사람이 없고요. 그런데 천정배 의원하고 좀 가깝지 않으십니까 혹시? 잘 알고 지냈죠. 언제부터? 훌륭하신 분이죠. 언제부터? 제가 안산시장 할 때. 그렇죠.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셨고. 국회의원이었고.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박지원 최고위원이 국민의당으로 왔을 때는 천정배 의원 계다라고 보도가 일부 나갔었어요. 네네. 기억하시죠? 예. 그리고 박주선 국회 부의장도 아마 좀 친분이 있으신 걸로 압니다. 검찰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모시고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이 CD와 관련해서 전혀 제보를 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언급되는 분들, 최소한 국민의당에 이렇게 많은 검찰 관계자들이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이용주, 김경진, 가까운 그렇죠. 분들에게 또 왜 박주선, 좋은 정보를 안 천정배 이분들도 전부 다 사실은 검찰 출신들인데 천정배 장관님은 이분들한테는 이 CD와 관련해서 근무한 사실도 없고 또 제가 시장으로 있을 때 제 이제 상대 반대당에 이제 국회의원님으로 계셨고 또 박주선 지금 부의장님은 제가 검찰에 서울지검 특수부에 있을 때 또 제가 이제 모셨지만은 그분은 또 이제 여러 번 시련을 겪지 않았습니까? 시련을 겪고 또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제가 그분한테 뭘 찾아가서 그런 얘기, 더군다나 그분은 또 어떻게 보면 이 DJ 대통령의 직계신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가서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그거 잠깐 조용히 제가 잠깐만 여쭤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DJ를 이제 그 호남 DJ 김재준 선생은 이제 배신한 거다 이런 행위로 지금 이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얘기가? 네? 그 폭로하는 데 가서 도와준 사람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또 한나라당으로 가셨어요. 이러니까 지금 오해를 딱 받기 좋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그냥 상식적으로 지금 이종훈 시장 지적한 대로 천정배 의원 얘기 나왔잖아요. 그럼 아까 거기 박지원 최고 얘기한 대로 현대비자금 얘기가 나오고 CD 보셨다면서요. 그런 돈이 뭐 10억짜리고 50억짜리고 막 돌아다니는데 이게 북한 갈 돈이 이게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 주머니 들어갔다 그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이게 DJ 측근한테도 음해 공작이 되는 가능성이 있는 자료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DJ를 염려하고 예를 들어서 DJ 측근을 염려했다면 이런 자료가 지금 세간에 돌아다니면서 나도 수사관이지만 말이야. 이런 얘기 돌아다닌다. 이거 어떻게 막아야지. 그래야지 어떻게 엉뚱한 주성령한테 그게 갔냐 이거. 주성령 전 변호사.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그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적하는 게 그러면 2008년에 폭로가 되죠? 2008년에 주성령 의원이 이걸 들고 나와서 DJ 비자금 있단 말이야. 이게 100억짜리. 이 난리가 났다. 이러고 할 때. 저 사람 정신이 있나? 아닌데. 큰일 사람이네. 나는 아니야 나는. 그것도 호남 분이시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왜 그때는 안 나서고 있다가. 그러면 그게 본인이 아니라면은 저한테 전화해서 이거 뭐 아니란다 이렇게 얘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요? 아니 제가 준 게 아닌데
그분이 흔들어대는 걸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안 그래요? 제가 준 CD가 아닌데 그거 가지고 이게 DJ 비자금이라고 가서 이렇게 하는 거 황당하잖아요.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다른 사람이 또 수사관이나 누가 또 DJ 비자금이라고 갖다 줬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셨단 말이죠? 그럼요. 저도 궁금하잖아요. 정말 궁금한 게 여기서 지금 주승용 전 의원 얘기는 검찰 관계자거든요. 근데 그 검찰 관계자가 박주원 최고위원이 맞습니까? 한 분입니까 이렇게? 검찰 관계자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승용 의원은 이 100억짜리 CD를 흔들면서 검찰 관계자한테 받았다 그랬어요. 전직 검찰 관계자. 그러니까 전직 검찰 관계자. 근데 재판하다가 나중에는 저 박주원 최고 이름 됐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맞죠? 예. 네, 맞아요. 재판 과정에서는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니까 DJ 비자금이라는 진술했대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거 저 박주원 최고한테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 당초에 방송에서 이게 우리가 아까 TV에 넣었습니다만은 이것이 검찰 관계자한테 들었다는 얘기가 이 검찰 관계자가 뒤에는 또 박주원 최고위원으로 재판에서 나온다고 얘기하면은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일테면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조작 가능성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당초에 검찰 관계자라고 얘기 들었을 때 박주원 최고위원 당시 저 검찰 관계자가 나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못하셨어요? 아니요, 이제 정보가 이제 이렇게 받게 되면은 각색도 되고 왜곡도 되고 뭐 이런 거는 있겠지만은 전 이제 그게 여러 장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시중에 흘러다니는 뭐 그런 CD도 있고 또 복사해서 오는 것도 있고 또 여의도 증권가에서 나오는 그런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그런 차원에서 확인해 보라고. 그러니까 주승용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 100억짜리 CD를 흔들고 그거는 퇴직하고 난 다음에 발행된 돈인데 그때 얘기했던 것이 검찰 관계자라고 말 나왔을 때 박주원 최고위원은 저 검찰 관계자, 전직 검찰 관계자는 내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난 아니다. 근데 그죠? 제가 이제 그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구속이 돼 있을 때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도 황당하다고 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제가 그 녹음 테이프에 지금 녹음이 돼 있어요. 자기들이 그 검찰에 있는 선후배들하고 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 사건은 아직도 미제다. 아직도 안 끝났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냥 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딜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왜 저 주성영 전 의원은 왜 그 박주원 최고를 왜 물고 들어가요? 이제 참 이상한 사람이네 저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큰일 날 일이네 이거.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감옥에 2010년에 계실 때 이미 주성영 의원이 300만 원 유죄 받고 한참 1년 후인데 그때인데도 불구하고 주성영 의원이 와가지고 뭐 양해를 구한다 그런 것을 그것을 대충 내내 하고선 넘어가시고 아무 생각 없이 국민의당으로 또 가고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과연 정보를 소위 말하면 정보 구단에 나온 태도인가. 이거 왜 당신 나를 물고 들어가? 그때 그러지 않아? 제가 그랬어야 당연히 되는데. 이게 그거 제가 준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날? 거기 와서 제가 안에 이제 있을 때 뭐 그런 얘기를 하길래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이미 다 이제 얘기가 다 끝난 거니까 그냥 미안하다. 네, 그냥 그냥 검찰 관계자라고 제 핑계를 댔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길래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으면은 수술 팔았잖아요. 검찰에서는 저를 뭐가 됐든 하나라도 엮으려고 그냥 눈을 부릅뜨고 24시간 뭐 그냥 독방에 가둬놓고 이렇게 좀 데려다가 조사를 하는 시점이었는데 제가 조사 받았겠죠. 그리고 그 사건이 문제가 됐다면은 제가 조사받고 제가 다시 구속이 되든지 명예훼손으로 제가 입건이 되든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뭐 그거 여쭤봐도 되나요? 감옥에 계셨던 기간이 2010년? 2010년 11년? 안산시장 2010년이에요. 제가 그때 이게 말입니다. 국회의원 때 박지원 시장 풀어주라고 제가 국회의원들한테 모아서 탄원서 썼어요. 그 알아 2010년. 일단 서영호 네. 박주원 최고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그리고 지금 저 묻기 전에 그거 하나. 당시 서슬이펄했다는 거는 지금 그 당시 어떤 상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 사건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정원에서 생산된 첩보 보고서에 의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그 국정원에서 첩보를 누가 생산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이름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 첩보 보고서 한 장에 의해서 그때도 바빴네 또. 네네. 그래서
공작된 그런 첩보 보고서에 의해서 제가 구속이 됐는데, 제가 그렇게 구속이 된 상태에서 저를 징역 12년을 구형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추운 겨울날 독방에다 가둬놓고 12년을 구형한 상태에서 저들을 불러서 계속 국회의원들한테 뇌물 준 거 있으면 하나만 부르라는 거예요. 그때 이명박 정부 때죠. 2010년이니까. 그래서 그래서 저는 무죄로 석방이 된 후에 나와서 약 1년에 걸쳐서 제 사건을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쭉 조사를 했습니다.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증거까지 확보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공작 정치 아니에요, 공작. 정말 억울해서 네. 그걸 가지고 검찰에 다시 고발을 할까 하다가 그래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고발을 하게 되면은 제 후배들이 또 그때 당시에 저를 그렇게 엮었던 검찰에 누가 될까 봐서 제가 억울하지만은 그냥 지금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그때는 엮인 분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은 또 DJ 그 비자금 엮은 분으로 지금 이렇게 의혹을 받고 있고 참 이게 보통이 제가 DJ 비자금을 언제 엮었습니까? 지금 그런 걸로 지금 돼가고 있잖아요. 본인이 아니라고 분명히 여기 뉴스와에서 얘기하셨고 그거는. 자, 소장. 제 질문할 때마다 자꾸 이렇게 송지현 앵커께서 다른 말을 하셔갖고 제가 뭐 박지원 최고위원 날카로운 비수 같은 질문을 할 게 아닌데 덕분에 신문. 박지원 최고께서 이게 현대 대북 송금 시리든 간에 이런 비자금 자체가 아주 부당하고 부정한 것이라는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그 잘못된 거 무기명 양도성 예금 증사가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그런데 분명히 DJ 측근들이라고 얘기를 들으셨다 그러고 지금도 심정을 이렇게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 심정이 그러면 아니고요. 네. 그건 뭐 이제 나중에 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국민의당은 전부는 아니지만 그 김대중의 측근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참여해서 만든 정당입니다. 네네. 그 정당에 박지원 최고가 참여하셨어요. 소위 말해서 그런 문제가 많은 정당에 그 국민의당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죠? 저는 안철수 대표님의 그 깨끗함, 순수함을 보고 왔습니다. 그 안철수 대표 말고 지금 문제가 많은 나머지 정당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거는 저 서영호 소장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DJ 측근들 중에서 즉 비자금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도 포함된 정당을 선택하셨는데 그 중에 당 대표만 보고 참여하셨다. 아니 DJ 정신 처음에 이제 들어올 때요. 그 안철수 대표님께서 새 정치를 한다고 해서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DJ 비자금 문제, DJ 측의 비자금 문제로 한나라당의 구청장 공천도 받으셨고 그리고 국민의당을 선택하게 된 것도 사실상 국민의당 내에 있는 반 DJ 사람들과 손을 잡고 DJ와 결별을 하기 위해서 국민의당에 들어가신 건 아닌가요? 그게 훨씬 더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게 훨씬 더 설득력 있지 않나요? 비자금 때문에 공천 받았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해도 너무 그게 세간에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을 그것 수 때문에 있다. 국민의당에서 좋아요. 박지원 최고위원님의 그 해명도 듣기 전에 최고위원직을 박탈하고 당원 자격을 정지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님이 평생 정보관 하셨는데 퇴직할 때 그 재직 중에 있는 자료를 원본이든 사본이든 복사해가 가져 넣어도 됩니까?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 제가 생산한 정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제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게 퇴직하면서 가지고 넣어도 되느냐고요. 본인이 수집한 정보면 그 자료를 퇴직하면서 그 자료를 다 놓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복사든 원본에 가져도 되는 거예요. 검찰청 안에 다 있습니다. 있고 예. 제 개인 컴퓨터에 제가 늘 그 범죄정보관의 특성상 제가 직접 집에서 컴퓨터로 이렇게 보고서도 CD 만들고 원본은 거기 두고 사본만 해가 가지고 놓은 겁니까? 아니요. 원래 제가 입수했던 것들은 원본이 아니고 다 사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본을 다시 이게 사본에가 가져 놓습니까? 그러면 제가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보관님이 수집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다 나왔습니까? 가지고는 나올 수는 없죠. 지금 이게 저 보좌관 이야기는 컨테이너 박스에 하나가 된다는 게 어느 정도 가지고 놓은 겁니까? 이제 지금 뭐 처음에는 박스였다가 네. 또 다시 컨테이너 박스였다가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는 그 잠수함까지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사실로만 아니, 자료가 대검에 박스가 어디 있을 있고 때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제 집에도 가져오고 이러니까 중요한 자료는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도 가지고 있었다까지. 그렇죠? 그럼 확인된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이게 CD는 가져 놓으면 안 돼요. 아니 다른 형태로 그럼 본인이 수집한 정보가 아니고 보고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고 놓은 건 저는 불법이라고 봅니다. 아니요. 그럼 얘기가 안 되잖아 지금. 그러면 불법이라고 하지만은 그 CD는 그때 당시에 여의도 증권가에서도 돌아다니고 있었고 다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김영주 전 의원 복사해서 한번 더 하실래요? 돌아다녔던 거예요. 네, 더 질문 김영주 전 의원이 안 하셨네.
그걸 가져 김용준 의원은 하신 다음에 나오려고 이 정도. 복사본이라도 가져 나와서 무엇에 쓰려고 가져 나왔습니까? 아니요. 무엇에 쓰려고 가지고 나온 건 없습니다. 아무것도 쓸모없는데. 그게 제가 복사를 아무것도 아니 쓸모가 그거는 없는데. 내가 왜? 무슨 현금화하는 것도 아니고 예. 제가 수집했던 정보니까 네. 그게 또 아까워서? 훗날 아니 아까워서가 아니고 훗날 과연 정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진실이 되는지도 밝혀질까? 진실이 네, 밝혀질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더군다나 당시에 제가 그 정몽원 회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들었던 얘기가 네. 저하고 대화 도중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비자금을 조성했고 어떤 돈입니까? 제가 다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머리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 네? 자기 머릿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내 머리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 네. 그게 그럼 어디에 어떻게 저장이 돼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머릿속에 있다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명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한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그 말, 내 머리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 예. 그 말을 지금 그게 본인 심정입니까? 네? 제가 좀 한 가지 가벼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DJ 측근의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하고 DJ와 연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까? 차이요? 예, 본인이 느낄 때.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저뿐만 아니라 예. 그때 당시에 그 수사팀이나 지금 나와서 변호사 하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 다 그게 그거 아니냐. 다 거기서 예.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예. 그 바로 그 포인트예요. 지금. 네. 본인은 그 말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다. 나는 DJ 정신을 훼손한 적이 없다. 다만 있는 그대로 그리고 DJ 측근들이 했다라는데 제가- 실제로 정당에서 누구라도 그렇게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DJ 측근 것은 DJ 거나 다름없다라고 주장 안 할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DJ를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러면 DJ처럼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김영준 의원은? 네? 그 중에서 실제 DJ를 팔고선 자기 사리를 그런 취한 사람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거를 좀 어떻게 구분하시는 건데. 해석되냐. 한명진 의원이 언제 변호사 의원 자격증을 말씀대로 취득하셨나 모르겠네. 오늘 이제 나온 얘기를 뭐 지금 보시는 분을 위해서 정리해 드리면 이 이제 DJ 비자금 의혹 제보에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그래서 오늘 나와서 이제 진실에 대해 좀 접근해 보자고 질문을 드리고 답을 듣고 있는데 일단 주성영 의원이 제기했던 처음에 DJ 비자금 의혹 100억 CD 그거는 박주원 최고는 본 적도 갖다 준 적도 없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 거기까지 정리가 됐고 이종근 실장 질문 네네. 들어하시고 사실은 좀 비슷한데 마무리해야 될것 조금 같은데. 맥락을 예, 조금 예. 더 깊이 한번 여쭤볼게요. 예. 자,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어렸을 때부터 존경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존경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혹시 뭐 특별히 어떤 부분, 김대중 대통령 정신 중에 어떤 굉장히 부분? 어려운 그런 여정 속에서도 여정 속에서도 꿋꿋하게 예. 끝까지 소질관 이렇게 인동초 정신. 예. 인동초 정신이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이 통일 아닙니까? 통일 정책? 네네. 뭐 노벨상도 받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공유하세요? 그 예.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 그분의 이제 정책을? 햇볕 정책이라든가 예, 그런 햇볕 것들은 정책 공유하시죠? 질문이고요. 그러면 네. 질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현대 비자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자 지금 2006년도에 주성영 의원이 얘기했던 DJ 비자금은 사실 현대나 뭐나 이런 말 없었어요. 네. 대북 송금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주성영 의원이 이 CD가 DJ의 비자금이다 했을 때는 정치적인 비자금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파장이 없고 컸죠. 비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2003년도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정몽원 현대 회장과 연관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몽원 현대 회장의 그런 어떤 비자금, 그건 대개 대북 송금과 연결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예. 처음에 그 이제 측근들이 말씀하셨던 분, 제 말씀 조금만 끊겠습니다. 자, 측근들이 지금 그것을 받았다. 그러면 정몽원 비자금은 BJ와 상관없이 측근들이 자신들의 정치 비자금으로 하기 위해서 정몽원 회장으로부터 현대 비자금을 받은 겁니까? 그 CD는? 그것은 이제 어떻게 주고받았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으니까 모르고. 그런데 네네. 지금 분명히 아까 중간에 말씀하셨을 때 이건 굉장히 나쁜 일이다라고 판단하셨어요. 가치 판단을. 이 CD의 과정을 말씀하시면서 이건 굉장히 나쁜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그래서 있다라고 막 그거는- 언급을 하셨거든요. 네, 제가 근데 말씀드린 그거를 아니, 모르시면서 아니, 어떻게 그게 나쁘다.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 양도성 예금 증서라는 것들이 네네.
2003년도, 뭐 2004년도 뭐 그 시기형에 이제 전부 흘러다니던 양도성 예금 증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수사가 끝났어요. 수사가 끝나고 재판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기억으로는 2013년도인가요? 그때쯤 이제 그게 이 주인이 있으면 찾아가라고 이제 검찰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 찾아갔죠? 안 찾아갔죠. 네, 그게 이제 결국 국고로 귀속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퇴직하고 2013년이면은 제가 2005년도에 그만뒀으니까 몇 년, 8년, 10년이 뭐 지난 후에 그것들이 결국 국고로 귀속됐는데 예. 그런 걸 지켜보고 또 그리고 예. 제가 밖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계속 들리고 했을 때는 정말 이게 잘못 정황 증거상으로 충분히 그렇다고 이제 추정하실 저는 수가 그렇게 있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도성 예금증서 잠깐 설명드리면 은행에서 예금주 누구라고 기명으로 발행도 되고 무기명으로 발행도 돼서 은행에는 정보가 있고 수사하면 다 알 수 있죠. 누가 돈 갖다 맡긴 건지. 그렇죠. 그리고 돌고 돌다가 찾으러 가면 찾으러 간 사람도 드러나니까 안 찾으러 간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자료가 있을 텐데요. 예. 지금까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발행된 양도성 예금 증서 중에 찾아가지 않은 양도성 예금 증서 그것들은 다 저는 불법 비자금이라고 그렇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럼 서영우 선생 질문 있어요? 네. 마무리해요? 저는 제가 볼 때 박지원 최고께서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 이용주 의원의 음모론이라든가 박지원 의원을 걸고 넘어질 게 아니라 말씀드린 첫 번째 녹취록에 대해서 분명히 밝혔어야 한다. 두 번째 이 모 언론과 기사를 쓴 기자에게 법정 대응을 했더라면 명명백백해질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물쭈물하고 그리고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오히려 이전 투구로 빠지면서 당이 통합행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문제는 명명백백한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대응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문제를 더 꼬이게 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게 제가 그거를 대응할 만한 그런 뭐 시간적인 그런 것들이 없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전광석파처럼 며칠 사이에 저를 비상징계해서까지. 그걸 제가 대응을 금방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 부분을 이제 해명하고 그 부분을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바로 대응을 할 수가 없었고요. 아시다시피 아까 제가 기사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사에 이렇게 이제 저한테 왔는데 기사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정당국의 기억실을 제가 밝히면은 내일이라도 제가 고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금요일 당무위에서 녹취록은 공개하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서 얘기하신 거죠? 최고위원회에 가서 어린아이가 뭐 그 얘기 아까 어린아이가 아무데나 쉬했다고 몽둥이로 두들겨 팰 수 있나 이게 도대체 무슨 애매모호한 말씀이신지 이게 제가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일이 있게 된 저와는 경위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왕에 나왔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우리 당의 박 의원님께서 이유식이라도 먹여야 되겠다는 박지원 의원께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 모두 발언해서 직접 만마밀인가요? 그 이유식을 가지고 나가서 그러셨어요. 제가 거기서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어린아이 취급하잖아요. 그러면 어르신이시면은 그 어린아이를 잘 보살펴 주고 그냥 쫓아내려고만 하지 말고 지금 안철수 흔들기 위해서 당을 와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통합하는 걸 못하게 지금 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연대나 통합을 반대하면서 통합을 주장하는 분들은 또 이런 식으로 해서 DJ 끌어내리고 비자금 의혹 가지고 지금 저 백척간두에 쓰셨는데 지금 정당 어떻게 될지 생각할 그리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이거는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철수 대표가 그럼 아무데나 쉬했다고는 아니잖아요. 이거 오해하실라. 어린아이가 아무데나 쉬했다고 몽둥이로 두들겨 팰 수 있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정치 9급입니다. 그분들은 정치 9단입니다. 그럼 저 어린아이죠. 제가 뭘 어떻게 했다고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검찰에 있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조직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13년이 14년이 다 돼가지고. 네, 그렇죠. 이제 와서. 이렇게 이제 와서 이걸 가지고 갑자기 와서 한 2, 3일 만에 말이죠. 사람을 이렇게 비상징계까지 하고.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시간이 이제 다. 의원총회 이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연대 끝장 토론이 있었습니다. 의원총회장에서 제가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유식 발언 이후에. 어떻게 모욕당한 줄 아세요? 그 대표님이 들어오시더니 저를 향해서 야 박지원 너 많이 컸다?
옆에 있는 최고위원이나 옆에 있는 다른 국회의원들이 황당해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제가 모욕을 당했겠습니까? 누가 그랬다고요? 박지원. 그분이. 그래서 나는 이분이 왜 나한테 저렇게 감정을 가지고 그러시나. 저는 사적인 감정 없습니다. 그분이 저하고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좀 많이 큰 걸 사실 아니에요? 예? 정치적으로. 아무튼 간에. 너무 노여하시는 그런 것 같아요. 일련의 과정에서 그 하여튼 후에 그런 일들이 있었군요. 예, 8일, 9일, 10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은 너무나 전광석화처럼 저한테 이런 해명의 기회를 한 번도 주지 않고 그래서 그냥, 뭔가 음모가 있다. 예, 저는 음모가 있다고 이렇게. 서 변호사님. 저는 이게 그 최고위원님이 제일 먼저 워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 모 신문하고 통화해서 제일 처음입니다. 나는 이게 이 전 대통령과 가깝지 않고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것 적절치 않다. 이런 이게 표현을 썼어요. 제가 얘기한 제가 보기 공소시효는요. 법에 처벌은 있지만 정치나 이렇게 역사적인 문제는 공소시효가 없이 진실을 밝히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실망스러운 거는 정보관은요. 퇴직할 때 이게 빈몸으로 나와야 됩니다. 모든 이게 직무상 지대간 자료를 놓고 나와야 되고 원보이든 사보이든 그다음에 무덤까지 비밀을 지켜야 돼요. 근데 나와서 퇴직했다 해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구한테 자료를 주든지 누설하는 게 분명히 범죄고요. 그에 대해서는 이게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서 변호사 나오셨으니까 지금 서양호 소장도 얘기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려면 이렇게 뭐 언론 인터뷰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오늘 쭉 얘기를 들어보면 주성영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 그렇죠? 제 말씀이 그렇죠. 틀리면 패널께서 지적해 주세요. 지금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DJ 비자금 CD라는 말을 한 적도 없고 그 2006년 발행된 DJ 비자금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하는 거를 갖다 준 적도 없는 박주원 최고가 느닷없이 여기 휘말려 든 꼴이에요, 지금은. 네. 그러면 어쨌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만약에 서정욱 변호사가 변호를 맡아요. 박주원 최고 어떻게 하면 이 억울함을 풀 수 있어요? 억울하대잖아요, 지금. 전혀 사실 아닌 걸로 지금. 바로 이게 그 허위 사실 유포에 이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고요. 대신 이게 고소 내용이 허위라면 역으로 이게 무고로 처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그 사활을 건 벽책간도 싸움이 되겠죠. 그러게요. 아니 그리고 차명희 전 의원 궁금증. 저거 하나만 제가 물어보고요. 지금요 전부 주장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우리 갖다 놓은 자료가 증거가 없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아까 차명희 전 의원이 그러면 그거 말고 갖다 준 거 있으면은 DJ 비자금 말고 현대 비자금 돌아다니던 거 뭐 CD라도 갖다 내놓든지. 막 돌아다녔으니까 전부 들은 얘기뿐이고 양쪽 주장이 아주 팽팽하게 전혀 반대예요 지금. 이래갖고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오시겠어요? 그러니까 직무중 반증을 내놓든지 뭘 이래야지. 아까 그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한 거는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직무중 뭐 정보 누설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돌아다니는 CD였다니까.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하나 까세요 지금. 전직에 있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과거에 경험했던 일들을 선거 연설에도 쓸 수 있고 또 그리고 수시로 뭐 지인들끼리 만나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서로 교환할 수도 있고 합니다. 지금요, 근데 남 생각할 때가 아니신 것 같아요. 상황이 지금 당장 주성영 의원을 고소하실 거죠? 그러면? 아니요, 저는 주성영 의원님이 뭘 착각하고 아마 착오로 말씀하시는 아니 이거 지금 본인이 DJ 명예를 훼손한 사람으로서 찍혀 있다니까. 뭐 오늘 모시고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 제가 얘기하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느낀 걸 말씀드릴까요? 많이 듣던 녹취록 있다 그랬다 없고 뭐 이러다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아니요. 그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지금 왜냐하면 본인은 그렇게 하면 이건 큰 정치 생명의 타격을 이미 입으신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까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만 까보세요, 시리. 다들 걱정을 하시네 오히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있습니까? 네, 한번 사석에서 이제 별개로 그 당시는 뭐 솔직히 한나라당이었으니까 당내에서 활동하시면서 당시 열린우리당의 주요 지도부가 정동영, 문희상 말하자면 그 유 의원입니다. 개혁당 했던 유시민.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그 당시 수사 과정상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뭐 주승용 의원이나 아니면 한나라당의 지도부들하고 논의한 적은 없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건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석에서요? 네. 뭐 흘러다니는 얘기는 많이 이제 나누고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이런 자리처럼 뭐 서로 뭐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죠. 허심탄회하게 하는 자료를 전달한 건 없다는 말씀.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게 헷갈리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자료를 또 받는 경우도 이제 이런 직무상 취득했던 그런 자료 말고요. 뭐 이렇게 제가 지금도
가끔 또 이렇게 좋은 자료들이 많이 그게 옵니다. 직업병입니까? 네? 그 자료를 직업병이 아니고 아니 지금도 예. 많은 분들이 예. 제가 이제 검찰에 있었기 때문에 네. 상의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법적인 자문을 저한테 많이 이제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궁금한데 그렇게 원래 정보관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정보를 수집하고 또 교환해야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왜 국민의당의 지금 현직 의원들과는 그런 정보 교류가 전혀 없었죠? 그분들은 저하고 연배 차이가 많고 연배가 혹시 예를 들자면 박지원 전 대표하고는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까? 어떤 관계? 정보. 아니 그런 관계 아니죠. 저는 정보를 박지원 전 대표한테 주거나 검사 출신도 아닌데 무슨 없습니다. 지금 저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이 상황을 확 뒤집어 놓을 만한 뭐 자료 가지고 계신 거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네, 이게 없어요? 지금 아까 나온 이게 얘기인데 조금, 얘기 나온 얘기인데 계속 지금 묻어가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요 마무리하세요. 그 정보를 이용해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았다고 에이, 생각해요. 아니 당시 공심위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그렇게 그런 일이 경선에서 없어요. 됐다고 그 얘기를 하셔야지. 아니요. 그 얘기를 왜 안 해요 지금? 당연히 그때 경선에서 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소한 차이로 됐죠. 그 주성용 의원이 안산에서 좀 힘 좀 써요. 그래서 없습니다. 그런 일도 없어. 네, 그리고 일단 저 법적 대응은 지금 별로 하실 생각이 아니요, 없는 것 없는 게 같아요. 아니고요. 네. 제가 분명히 지금 이제 요구를 합니다. 네, 법적 대응 하실 거예요. 사정 당국자 기억 시 네. 그분 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제가 그분을 고발하면서 네. 명예훼손으로 주성용 의원님도 제가 사실 조 의원님은 제가 고발할 이유도 없어요. 저 검찰에 있을 때 검사와 수사관 사이를 만났고 또 그분이 착오로 또 그렇게 했다고 하고 또 저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저간의 사정 이야기를 하는데 또 했고 양해를 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에 새정치연합의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하셨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 새정치연합으로 옮기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저 안철수 대표의 그런 정신이 좋아서 그때 이제 안철수 네, 대표하고 저는 같이 대표님 알지 마무리하셔야 될 것 못했어요. 같아요. 예, 법적 예. 대응을 안 하시면은 지금 오늘 이 긴 시간을 활용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박주원 최고가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아니 법적 대응을 내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하실 건지 마무리 발언 기회 저는 이제 이 순서가 있는 겁니다. 예. 법적 대응도. 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기억 씨가 누군지 밝혀지면 사정당국이라고 했으니까 예. 현직 사정당국자가 검찰이 됐든 또는 이제 그건 언론 어디가 됐든 제보자는 간에 공개 안 하죠. 공개 안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리고 이제 법적 대응 제가 안 이제 하시는 이번 당무위원회에서 예. 제가 이제 결과 나오는 거에 이제 이제 보고 거기에 대한 예. 법적 대응을 해야죠. 지금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변호사님한테도 제가 지금 얘기해놨습니다. 예. 의뢰를 하려고요. 언론인으로서 말씀드리면 그 안에 있는 이 소스는 안 밝혀요 언론이. 그러니까 무조건 경향신문을 언론중재위에 고소하세요. 그러면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이 얘기의 시작도 끝도 그렇습니다. 공작 정치는 이제 그만 사라져야 된다. 아마 다들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오늘 긴 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도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순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